오늘 일단 접수된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9살 대구예요. 지방에 대구 처음 아니에요? 네. 대구가 제가 대구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사연도 안 보내시고 전화도 안 돼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했어요. 그냥. 대구에서 네. 오히려 좀 그러니까 대구는 처음 봤네요. 네. 대구가 관심이 그만큼 부동산에 좀 없나?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구 분들이 연락이 네, 없었습니다. 여튼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9살 대구 남매 아빠입니다. 이벤트 공연 사업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프리랜서 일을 하며 평균 200 정도 비용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공연 있을 때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천직으로 여기던 어린이 공연 일이 괜찮게 성장 중이었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었기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정기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수익이 늘어날 때마다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사명이자 보람으로 여기며 나는 검소하게 살면서 주변에 베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부모님 도움 없이 차근차근 모아서 빚도 다 갚고 1년 전에는 평생 소원이던 화장실 2개 있는 30평대 아파트 전세에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대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 푸르지오 1차 아파트고 이 동네에선 입지가 좋아서 연식 대비 시세가 높지만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고 이곳에서 전세로 있다가 집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5천이고요. 농협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80% 받았습니다. 월 이자 60만 원입니다. 지금 자본금은 7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현재는 3천만 원 현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서 실제 자본을 다 털면 1억 정도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달 평균 600에서 800 정도 벌었는데 생활비 이것저것 경비 빼면 매달 1, 200 정도는 무리 없이 저금했었습니다. 사치도 안 했고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00 정도로 네. 버티고 있고요. 네. 전세 대출 60만 원, 관리비 18만 원, 도시가스 10만 원, 사무실 월세 40만 원, 건보료 25만 원, 연금보험 13만 원, 둘째 유치원 30만 원, 첫째 학원비 24만 원, 자동차 유지비 30만 원, 보험 20만 원, 아프리카 정기 후원 15만 원, 핸드폰 10만 원, 고정 지출이 약 300 정도 됩니다. 여기 뺄 게 있나요? 아프리카 정기 후원 정도 뺄 수 있겠다. 진짜. 식비랑 고정비가 300만 원인데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네. 지금은 백식 적자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고정 지출이 이 정도고 여기에 식비가 좀 더 나가고 기타 비용들 합치면 400에서 500만 원 그냥 씁니다. 전세 만기가 1년 남았고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이 지금 집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가능하면은 전세를 연장을 해가지고 3년 정도만 더 살고 싶은데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공연 이벤트 일이 다시 살아나서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무실도 어쩔 수 없이 내놓고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도 끊어야 하나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이라 맞벌이도 힘든 실정이고 다행히 간간히 공연 일도 하고 있고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300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마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내릴 거라 생각했던 집값이 계속 오르네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변에 살고 싶어서 전세 만기에 주변에 30평대 3억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세로 버티다가 청약을 계속 넣어볼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한 적이 없고 청약 기준은 충족이 됐고 주변에 롯데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서 불안하고 서러웠던 기억을 절대로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면 저도 반드시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돕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이 사연자분을 선정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밖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어요.
근데 참 진짜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네. 특히 힘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둘이 있으신데 또 외벌이인 상태인데 그 외벌이라는 게 이제 공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외부 환경에 너무 이게 금방금방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셨던 거죠. 소득이. 그 전까지는 안 흔들렸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그냥, 이후로 와. 완전히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대구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더라고요. 왜 대구는 싫어하냐고. 대구를 싫어하냐고. 네, 대구 싫어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네. 거 없고 저 대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네, 임장 네, 갔을 때 네. 추억도 있고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이분이 이제 소득이 뭐 지금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소득이 200인데 부업도 좀 하신대요. 네. 이 뒤쪽에 추가로 이제 제출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이 1억이에요. 1억. 자기 자본 1억. 네. 그 중에 7천만 원은 전세로 깔고 있고 3천만 원은 이제 현금을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월 소득이 300만 원. 네. 부업 한 100만 원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월 지출도 지금 300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지금. 네, 그리고 네. 사무실 월세 이런 것도 사무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커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적자를 안 보면 다행이네. 다행인 상황이신 네. 거예요. 일단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청약 얘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청약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점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네. 한 40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40점. 40점 초반? 네. 잘 많으면 40점 초반? 애 40 둘에. 애 둘에 그 40점 초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대구에서 이 지역 이 근처나 아니면은 뭐 어지간히 좀 괜찮은 지역이다. 지금 대구도 분양시장이 되게 화랑이기 때문에 네. 당첨되시려면 50점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침산동 같은 경우에 아마 여기에 분양하게 되면 8억 이상 분양할 거거든요. 8억이요. 예. 그럼 여기도 캐시 8억이 있어야 되는. 아니죠. 대출 받는다 그러면 한 여기가 5억, 4억은 있어요. 그렇죠. 뭐 분상제 지역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네네. 되는데 이거 뭐 어쨌든 근데 이거 수도권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래서 괜찮네. 예. 근데 그래도 그 돈을 지금 이제 자기 자본이 1억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사는 게 낫다. 일단 사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라면은 내가 감당 못할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살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더 기다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네. 그거에 대한 옵션은 이따가 따로 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를 지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네. 지금 이제 대구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대구로 내려가면 대구는 이제 이쪽에 있죠. 여기가 대구고요. 대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중에 간단하게 제가 대구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는 7개의 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성구, 네. 그다음 위쪽에 동구, 이 위쪽에 북구, 가운데 중구, 아래 남구, 엄청 서구, 크네요. 달서구. 그리고 이쪽에 달성군이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네네네. 근데 실제로 대구 생활권은 달서구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사연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북구의 네. 침산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침산 푸르지오 1차 여기 전세 거주하고 계신 거고 네. 여기 전세가가 지금 3억 5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네. 1억에 제가 일단은 내 집 마련 하시려면은 지금은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안 돼요. 근데 전세가 아니라 어차피 매매로 전환을 하면 전세 대출 이자를 안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자만큼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아끼셔가지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로 내가 매달 갚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이분이 2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1억에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네. 저는 그게 맥스인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면 약간 영끌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네. 좀 자기가 속한 업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네. 그것도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3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집을 봐야 된다. 네. 그럼 이 지역에서
이제 집을 보는 거예요. 3억 5천. 예, 여기가 좋아요. 일단은 거리뷰 같은 걸로 한번 볼게요. 네. 거리뷰로 보면은 요런 느낌. 좋네. 예, 요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여기예요, 이제. 네. 이 푸르지오 1차 여기고 이 근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전봇대만 빼면 분당이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이 대구 분들이 거주하시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대구 하면 수성구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구 안에서는 뭐 달서구나 이쪽 북구 침산동 이쪽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은 이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단지는 사실 여기가 좋긴 한데 네. 여기도 지금 4억이 넘어요. 30평대가. 이건 구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청구타운 같은 거. 지금 아이가 아마 이 침산 푸르지오면 달산초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학교 가까운 이쪽. 어. 그리고 이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네. 여기가 침산 청구타운이라는 데인데 네. 침산 청구타운을 보면 여기에 30평 네. 요 정도 금액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매수를 하시라는 이유는 일단 지금 대구에서 사실 침산동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구 안에서도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대구 입지 대비. 예, 대구 시장이 여러분들은 막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가 뭐 17억이라고 막 대구 수성구에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지금 17억 넘거든요. 전용 84가. 네. 근데 수성구는 대구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다른 리그예요. 수성구는. 그럼 수성구를 제외하고 뭐 여기 북구라든가 약간 수성구가 강남 3구 같은 그런 건가? 강남이에요. 네, 강남이구나. 명실상부한 경북의 강남. 네, 경북 전체의 강남이에요. 어쩐지 예전에 제가 네. 그거 했었거든요. 그 외제차 등록 대수 네. 수성구가 1위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수성구에 부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켜켜이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쪽에 이제 학군 같은 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지역,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여건이 되면 가고 싶습니다 하는 데는 수성구. 근데 수성구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격 자체가 17억, 뭐 10년 넘은 버머 SK 같은 것도 14억, 15억이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데 말고 그 다음으로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뭐 대구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쪽이 수성구거든요. 여기가 수성구인데 수성구청역 여기가 핵심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이런 거 힐스테이트 버머, 여기 버머 SK 뷰 이런 거. 이 경신고등학교가 수능 만점자 4-5명씩 나온대. 한 해. 네. 네, 그런 데고 여기 말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는 여기고요. 이 중구 쪽 이쪽이 재개발이 많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활발하거든요. 대구가. 네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9억 아래로 떨어집니다. 새 아파트들도. 그래서 대구의 전체적인 집값은 네. 다른 지역 대비해서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네네. 예. 그래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를 하신다고 했을 때 3억 5천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마침 또 이 근처에 살고 계시고 왜냐면 네. 여기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가는 데가 있어요. 대구 안에 그 달서구에 네네. 상인동이라고 거기도 똑같이 분당처럼 생겼거든요. 아파트 쫙 밀집돼 있고 네네. 거기하고 가격이 원래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여기는 가격이 좀 지금 벌어진 상태예요. 네. 근데 원래 둘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입지나 가치도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집 마련일 수 있어서 여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을 때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선행 과제가 있어요. 뭔가요? 월 100만 원이 더 나와야 돼요. 월 100을 더 벌어야 된다.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집을 사시면 안 돼요. 지금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계속 빵꾸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네. 월 100을 더 버는 거는 내가 쓰는 걸 아끼거나, 네. 그죠? 내가 쓰는 걸 아끼는 방법이 있고, 이 집은 네. 하나를 더 소득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쭉 보면은 아낄 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 집은 일단 사무실 내놨다고 해서 사무실 월세 예. 40만 원 빠지죠. 빠지고 그다음에 이거 아프리카 정기 후원 이거 빼야죠. 네. 이거 제가 그 15만 말씀 원 빼고 드리려고요. 보험 20만 원. 네. 이것도 저 실비 6천 원짜리 들거든요. 네.
있죠, 그죠? 예, 다이렉트 음. 거기 뭐야 저 6,000원짜리 실비 드는데 그거는 뭐 도수 치료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도수 치료를 안 하면 되지. 여튼 그거 해서 그런 걸로 다시 세팅하고 그럼 20만 원 빠지고 네.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만 벌써 75만 원. 75만 원이 빠지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드리고 핸드폰 그걸로 바꾸시고 알뜰폰으로. 알뜰폰, 그렇죠. 알뜰폰 25,000원이니까 내가 생각한 거 다 얘기해 주네. 여기서 75,000원. 그럼 벌써 80만 원 돈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일단은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네. 그렇게 세이브를 하시고 동시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 쉽지 않지만 네. 저희 채널이 그런 조언을 그냥 진실되게 드리는 거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좀 맞벌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이라 맞벌이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인 집들 중에 맞벌이 하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이었나 지지난 영상이었나 거기에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또 그런 내용을 해주셨더라고요. 취업 지원 센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알선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동사무소 이런 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내분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내가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까지는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지면은 이 2억 5천에 대한 원리금을 다 갚아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너무 비싼 전세에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되게 이런 얘기 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3억 5천짜리 전세에서 매달 60, 70을 전세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내가 거기서 산다는 게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네. 지금 쓰고 계신 것 중에 후원 이런 거는 물론 좋은 일이죠.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37세 여자분 가족들 힘든 부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애들 먼저 그게 챙겨줘야지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한 거지. 맞아. 그 마음을 제가 막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커팅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매달 다달이 나가는 이 담보대출 원리금 이거 갚으려고 내가 애를 쓰게 돼요. 맞추게 돼요. 네. 진짜 이거 너무 현실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너나이님이 지금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됐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걸 하시는 그렇지. 거지. 만약에 너나이님이 지금 내 직장 헷갈리면 안 다니면서 돼봐. 이제 막 투자하고 막 키우고 이런 단계였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많이 안다 그래도 불러서 나오실래요? 그러면 나오셨겠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도 사실 밑에 클리어 되고 나서 하는 거지. 내 인생 클리어 안 됐는데 남부터 본다는 거는 진짜 나이팅게일 아니고서는 안 돼요. 진짜 뭐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목표로 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매수를 하세요. 왜냐면 매수를 해야 내가 다달이 갚아나가는 이게 생기잖아요. 네. 그래야 내가 그때부터 그거에 맞추면서 살아요. 근데 그땐 힘들죠. 힘든데 그렇게 나를 내 삶에 이렇게 딱 꾸겨 넣는 거예요. 그냥 꾸겨 넣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이게 쭉 펴진다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거주 안정성을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시고 챙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산동 여기 지금 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마지막으로 대구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네. 근데 대구는 입주 물량, 그러니까 대구가 전형적으로
전세 빠지면 매매 바로 빠지는 시장이에요. 네네. 전세가랑 매매가가 진짜 형제처럼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약세가 되면 집을 매수하신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계속 거주하셔야 돼요, 거기서. 아니면 그 상태에서 더 좋은 집으로 내가 보고 있는 아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6억이에요, 매매가가. 침산 푸르조 1차는. 근데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까지 돈을 몇 년 안에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모자란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한 2, 3억을 만들어서 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그런 로드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된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한다. 네. 그럼 지도 잠깐 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여자아이면 여기 경명여중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네. 여기가 좀 유명한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걸 오페라 코롱 하는 채 이런 걸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 6억 네, 4천짜리 집에 간다 지금. 근데 나중에 우리의 중학교 갈 때. 집값 떨어지면 절로 가야겠다. 네, 나 이사 간다. 나 절로 내 인생의 목표가 저쪽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다. 네. 이렇게 로드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이거 이분은 그래도 네. 다행인 게 많이 이제 5, 600, 700 이렇게 벌던 때 네. 거기에 이제 소비가 이만큼 딱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소비를 다이어트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게 그나마 네, 좀 맞아요. 더 나은 거죠. 네, 생활 수준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도 내가 이 돈을 현금 흐름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분한테는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 조금만 하시면 네. 그 힘들 때 같이 그렇게 잘 버텨 나가면 네. 또 좋은 시기가 올 거거든요. 지금이 바닥이니까 예, 지금보다 좋아질 거니까 네. 하시되 저는 내 집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계속 아마 이전으로 또 지출 같은 것도 또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